어떻게 닦는가? 팔정도 교재 한번 보세요. 10페이지. 10페이지 보면은 6번 해가지고 위에 어떻게 닦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닦는 요령 방법 6-1 정확하게 나오죠. 떨쳐버림을 의지한 삿띠라야 된다 이거지. 지금 삿띠면은. 근데 이 8가지 항목에 다 같이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탐욕의 빗바람에 의지한 삿띠. 그 다음에 소멸을 의지하는, 소멸로 나아가는 삿띠. 철저한 버림으로 키우는 삿띠, 내지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다 들어가요. 이게 팔정도 앞에 이게 반드시 붙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팔정도 하면 이거는 그냥 간과하고 많이 넘어가. 그냥 바른 견해는 어떤 거냐 이것만 하지. 앞에 이게 다 공통으로 붙습니다. 좀 전에 내가 표현을 앞에가를 해서 많이 웃던데 앞에 딱 붙어야 돼 이게.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참고로 하세요. 6-는 탐욕의 길들임, 성냄의 길들임, 어리석음의 길들임. 이건 탐진치의 길들임이죠. 예, 이쪽으로 기결되는 그러한 팔정도를 닦아야 돼요. 각 항목 하나씩. 그 다음에 불사로 기결돼 불사를 공격으로 하고, 그 다음에 6-4는 열반을 호로 열반을 향하고 열반으로 들어가는 바른 견해, 바른 말, 바른 사유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에 의지하고 계에 확고하게 서서 팔정도를 닦아야 돼요. 이와 같은 어떤 대전제가 붙어야 팔정도예요. 정도지 진짜. 올바른 막 가지고 그죠. 참고가 아니고 요거 반드시 또 명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삿띠는 해탈을 의지한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해탈은 또 어디에 의지해야 되느냐? 열반에 의지한다. 그 저번에 이야기 내가 했는 건데 누가 와서 부처님한테 물어요. 이렇게 하나씩 대답을 하시는 거죠 부처님이. 그래서 묻는 게 삿띠는 어디에 의지합니까? 해탈에 의지하느니라. 그럼 해탈은 어디에 의지합니까? 열반에 의지하느니라. 이렇게 묻는 사람이 열반은 어디에 의지합니까? 이 질문은 넘어섰다 벌써. 도를 넘어선 질문이라 그 이상 없다 이거죠. 열반이 끝이다. 예, 요렇게 해서 지금 오온 공부에 아까 한 게 어디까지였지? 2-8 하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죠? 시간 좀 그렇더라도 진도는 또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 비구들이여 그대들의 것이 아닌 것을 버려야 한다.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면은 물질, 느낌, 시각, 형성, 시건 그대들의 것이 아니다. 그대들이 그것을 버리면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예, 그대들이 사람들이 이 잿가 속에서 풀과 나무와 가지와 잎을 가져가거나 태우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한다 하자. 그러면 그대들에게 사람들이 우리를 가져간다거나 태우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겠는가? 네, 이게 그대들의 것이 아닌 겸 해가지고 나오는데 한번 요 누차저가 이야기하지만은 여기 나와 있는 경 안에 있는 중요한 부분만 따는 거니까 그 원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고 흐름을 감흥을 가지려고 그러면 이 경을 꺼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그대들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이 그냥 무하다, 네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오온이라는 거는 네하고 관계없다. 어느 한순간이라도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이죠. 그대들 너들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또 육입상류 따 보면은 또 이제 오온 대신에 6가지 감각기관이 대입이 돼가지고 눈은 너희들 것이 아니다, 귀는 너희 것이 아니다, 코도 네게 아니고 혀 네게 아니야, 몸도 네게 아니고 만호도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 자아가 아니다. 그럼 여기 비유를 해놨을 때 얼마나 좀 그 정날 좀 뭐라 해야 되는 형용사가 적나라한 표현이라보다도 상당히 처음에 이해가 잘 안 가는 비유일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제타 숲에서 나뭇가지를 자르고 불을 태우고 뭐 이러고 있는데 저걸 보고 너희들이 뇌를 가져가구나, 내 팔을 자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느냐. 이렇게 굉장히 그 어떤 극단적인 동떨어진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실제로가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라 이거죠. 다시 말하면 오히려 이제 이거는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나라고 알고 있는 몸, 이거 저 제타 숲에 있는 나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무아의 개념이 확실히 되고 모든 법에 이제 그 무상고 무아가 통찰이 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치마니까에 톱의 비유경이 있잖아요. 거기 나오잖아요. 산적들이 너를 붙잡아서 양날이 달린 톱으로 이렇게 영차영차해서 자르더라도, 다리를 자르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의 제자가 아니니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물론 어떤 그 자해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 탐진했을 때 진을 없애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무아라는 것을 또 이게 아주 깊이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은 팔을 잘라가도 내 팔 자른다, 내가 아파 미치겠다, 이게 없다 이거예요. 다리도 줘야죠. 예? 다리도 줘야죠. 다리도 준다. 다 가져가라. 오케이. 예, 참 그 정도 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아니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부처님 가르치면 아라한이 되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수가 있죠. 연연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고통도 없는 거고 집착하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뭘 가지고 싶은 게 있고 나라는 거, 내 몸 보호에 이런 거 없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험은 못 해봤지만은 일단 무슨 말씀이니까 그럴 것이다 하고 추측은 하고 믿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자신을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갑시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다음 공부하도록 하죠. 예. 만호는 어디에 의지한다 했죠? 사티에 의지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티에 얼마만큼 의지하고 있냐에 따라서 수승한 만호의 작용일 수도 있고 저열한 만호의 작용일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 아니었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혼도 없네요. 세상.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선한 마음 상태일 때는 수승한 만호라.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사유를 하고 말을 할 때 뭐 얻을 때 선한 법을 구족을 하려고 하는 그건 수성이라 할까 여하튼 괜찮은 좋은 만호의 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거 됐어요? 네. 그럼 시작할까요?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 이제 9페이지요.
짐과 짐을 나르는 사람과 짐을 지는 것과 짐을 내려놓는 것이 있다. 어떤 것이 짐인가? 이 경 이름도 짐경이에요. 짐. 보따리, 짐 보따리. 내가 이 경전을 본 게 오래되지 않아서 한 몇 년 안 돼요. 보고는 깜짝 놀라서 이런 비유를 해 놓으신 경이 있는가 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내가 이 경을 해 놓은 거는 물론 우리가 오온 공부, 오치온 공부니까 넣어놨지만 실제로 이 경 자체는 사성제에 관계되는 직결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짐이 있고 짐을 나르는 사람이 있고 짐을 진다 하는 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짐을 내려놓는 것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뜻을 이제 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어떤 것이 짐인가? 짐이 있다. 짐 보따리 말하는 게 무엇이 짐인가? 5가지 치착의 무더기 오치온이라는 이야기예요. 비유를 해가 지금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사성제를 비유해서. 그러니까 짐이 어디에 해당하는가 하면은 고성제죠. 다시 또 조금 정리하는 뜻에서 오온과 오치온의 차이는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근데 그것도 분명히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온은 일반적인 용어고 오치온은 그 일반적인 오온이란 5가지 무더기에 우리가 집착을 할 때, 번뇌가 있고 번뇌 막 온갖 생각에 해서 집착을 할 때 그때의 오온은 오치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를. 그래서 오치온 5가지 치착의 무더기를 짐이라 하고 지금 이렇게 대비를 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짐을 나르는 사람인가? 이러이러한 이름과 이러이러한 족성을 가진 사람들을 말한다. 그 다음에 3. 어떤 것이 짐을 짊어지는 것인가? 이제 짐이 있으니까 그다음 짐을 짊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짐을 짊어진다는 말은 뭐냐? 그것은 가래이니 다시 태양을 인도되고 쾌락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김을 찾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에 않으면 대한 가래이다. 이 설명은 그대로 사성제의 집성제 설명하고 꼭 같죠? 내용이 꼭 같아요. 집성제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짐을 내려놓는 것인가? 가래가 남김없이 빛발여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습니다. 이것도 멸성제의 설명하고 꼭 같은 용어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라 할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 공부하면서 정립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우선 간단히만 하면 우리 이렇게 리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짐이 있다. 그 다음에 짐을 짊어진다. 그 다음에 짐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짐이 있다. 이거는 오치온이라고 그랬죠. 5가지 무더기. 근데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고성제이라면은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두카사자 이거를 번역을 해놨는데, 짐 자체를 짊어지지 않으면은 짐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안 무겁잖아요. 그냥 짐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꼭 같은 맥락, 이건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경전에 있는 게 아니고 꼭 같은 맥락으로 짐이 있다. 오치온이 있어요. 오치온 자체는 안 무거워. 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괴로움의 덩어리다 말은 그리 하지만
괴로움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다 이거지. 오치오는. 오치온 자체는 덩어리예요. 그냥. 그럼 이게 괴로움을 일어난다는 말은 뭔가 하면 가래가 일어났을 때, 다시 말하면은 오치온이 작용을 할 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짐을 짊어졌을 때, 이때가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럼 짐을 내려놓는 거, 가래를 없애버리면 되죠, 그죠? 철저하게 버린다 이거죠. 없애는 거, 열성제잖아요. 짐을 내려놓으면은 무거운 거, 힘든 거 하나도 없다 이거죠. 안 짊어지면 되는 거예요. 안 짊어진다는 말은 지금 이 경대로라면은 가래를 일으키지 않으면 된다 이 말이잖아요. 혹시 이 부분에 질문 있으세요? 이해가 금방은 안 갈 거예요, 이게. 말은 쉬운데 행동이 안 돼. 응? 말은 쉽지만 행동이 안 돼. 말은 쉽지만은 행동이 안 된다. 네. 그건 모든 법이 다 지금 다 그럴 거예요. 다 그렇고. 말은 쉽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공부하는 자리에서는 전부 다 마음이 번뇌가 많이 없어지는 깨끗한 상태에서 선한 법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말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행동까지 가는 데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죠. 아까 내가 이야기 끊임없이 반복 훈련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또 여기에서 이야기 듣고 끝나고 본문 끝나고 나서 밖에 나가면서는 또 내일 할 일은 어쩌고 저쩌고 벌써 세간적인 쪽으로 번뇌가 끼어들기 시작하면은 지금 이해가 되었던 이 부분도 소위 말해서 페이드 아웃, 점점 엷어져 버리고 내지는 한 이틀쯤 노력 안 하면은 그냥 없어져 버려요. 이게 선법의 한 속성이에요. 선법은 빨리 없어져요. 우리 안에 있는 악법은, 불선법은 안 없어져. 쉽게 안 없어지는 게 아니고 거의 안 없어져. 아까 우리 공부했듯이 오랜 세월 동안 탐진치에 오염되어 왔잖아요, 우리 마음이. 이게 잊어버리고 뭐 이런다 해가지고 없어졌다가 금방 또 이게 거의 안 없어져요. 딱 없어질 때가 뭔가 하면 지금 우리 여기서 선법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때 불선법은 거의 없어요. 그죠? 우리들 마음 속에. 그리고 딱 나가면서는 불선법이 지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선법은 설 자리가 없어. 이게 우리의 실상이다 이거지, 이 범부들의.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라, 팔정도 바른 노력을 해라, 일어난 유익한 선법을 지속시키고 알아차려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더욱더 정장시키고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하지 말고 마음과 몸을 다 애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선법이 유지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차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요, 굉장히 어려운, 험난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몇 분 이야기지만은 이러한 길을 알고 듣고 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 손톱 위에 얹어놓은 흙 요 정도밖에 안 된다. 저 대지의 흙이 많으냐 이게 많으냐 이렇게 비유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범부들은 저 대지의 흙만큼 저렇게 많고 이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적당하는 이야기죠. 그만큼 힘든 거예요. 애를 쓰고 이를 악물고 애를 써야 돼.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하고 되어 있지만은 안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그렇게 애를 쓰다 보면은 점점 몸에 익숙해지는 거죠. 순차적으로 숙달이 돼요. 그러면은 불선한 법이 맨날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이 습관, 그 악습이 점점 지가 자리를 선법한테 뺏기는 거지.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이코르 정도, 어떤 때는 선법, 불선법 이런 경우 경지를 지나서 선법이 올라서기 시작하면 얘는 맥을 이제 못 쓰는 거지. 저번에 언뜻 내 본문할 때 그랬죠. 얘가 뭐라고 해서 마라라고 그랬지. 마라. 지금 우리는 마라에 갇혀 있어요. 마라한테 붙잡혀 가지고. 이런 사실도 잘 좀 염두에 두고. 그래서 침이 있는데 침만 치지 않으면은 무겁거나 힘들지 않는다. 이 비유대로라면 이 사실을 또 잘 우리가 마음에 담고, 괴로움이라는 짐보따리, 오치온이라는 짐보따리가 있더라도 짊어지지만 않으면 되구나. 다시 말하면 오치온이 작용을 하지만 않게 하면 되구나. 가래를 일으키지만 않으면 되구나.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짐경이 있다는 거 아시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이 경전 공부를 하고는 있는데, 경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학문, 학교에서 무슨 뭐 고등학교든 대학이든 어디든 관계없이 학문을 공부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죠? 학문을 공부하면은 익히고 해서 잘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와 닿고 이해가 되고. 근데 이 부처님 말씀은 처음 듣고 이해도 잘 어렵고, 그렇다고 그 이해를 완전하게 이해시키기 위한 어떤 왕도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오랜 세월 동안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들은 이야기들, 이 경전 이거, 이런 말씀을 부처님이 하신 게 있다. 이것만 아는 것만 해도 큰 수학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뭔가 이거 생각을 하다가 짐을 안 지면 된다 그러셨는데 그건 어떤 거지? 그럼 이 침경을 찾아보고 다시 반조해보고 복습을 해서 자기 것으로 익히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 다음에 2-11경요. 이건 조금 참고가 될 사항이라서 약간 좀 재밌는 사항인데, 느낌과 지각과 식은 결합되어 있지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법들을 잘 분리하여 차이점을 드러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느끼는 그것을 지각하고 지각하는 그것을 분별해서 안다. 이렇게 내용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경에 나와 있는 이 설명이 뭔가면 오치온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이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법을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고 알려고 해서 와 닿고, 그 다음에는 그 법의 내용을 깊이 있게 새기고 이해하려고 해서 받아들이고 점검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노력을 머리로만 해가 되겠어요? 안 되지. 수행의 뒷받침이 있어 줘야 돼요. 자기가 해봐야 돼. 지금 여기도 나와 있잖아. 느낌과 지각과 식은 결합되어 있지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럼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 이 느낌이 지금 즐거운 느낌인데, 이 즐거운 느낌을 기분 좋아하고 내가 더 또 좋은 거는 없나 하고, 이거는 뭐지? 이건 느낌하고는 다른 작용 아니야? 이런 질문이 자기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럼 그건 뭐겠어요? 이건 참 좋은 것이 더 좋다. 산야가 작용한 지각이 이와 같은 그 어떤 내용 내지는 그 어떤 메커니즘이라 할까, 뭐 프로세스라 할까, 이거를 자기가 내부에서 실제로 눈을 감고 내지는 뭐 걸으면서든 어쩌든 봐야 돼요.
그래야 자기 것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 느꼈을 때 지각이 같이 일어나구나. 그 다음에 식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럼 지각은 이건 좋은 것, 싫은 것 이런 거라 그랬죠. 마음 부수죠. 근데 식은 마음 바탕이잖아요. 식은 이제 어찌 되겠어요? 기분 좋으니까 이거 자선 끝나고 나서 이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어디 가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고 어쩌고 저쩌고 이 문장을 형성을 딱 시키는 거예요. 의도까지 가세를 해서 이게 식이다 이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수행을 할 때 관찰을 자꾸 하다 보면 이 느낌, 지각, 식 이 세 개가 언제 일어나는지 모르게 그냥 같이 일어나 가지고 어느 게 느낌인지 어느 게 지각인지 어느 게 식인지 구별을 잘 못해요. 구분이 쉽게 되는 거는 기분 좋았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알아지는 거지. 그래 가지고는 통제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MRI 사진을 찍어봐야 어느 부위에서 문제가 생기고 요거는 어떻게 수술을 어떻게 해야 처리가 되겠다 하는 답을 얻으려 그러면 이런 과정을 봐야 돼요. 그건 연습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다 보면은 이제 이거는 느낌이고 요때 일어난 이거는 지각이 작용하는 거고 뭐 해야 되겠다 어쩐다 요거는 식이 작용하는 거구나. 이렇게 자기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체득을.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 경우지만은 이와 같은 게 이렇게 된다는데 이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이거 어떻게 되지? 동시에 일어나는 거냐? 안 그러면은 먼저 느낌이 일어나가지고 그 느낌이 좋으니까 좋다 싫다 지각이 일어나고 그래서 또 식이 어찌 돼가 이건지 저건지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그러니까 MRI 기계가 없었던 거지. 근데 이 경전을 딱 보고 이게 MRI 기계야. 부처님 말씀을 해 놓으셔서 그죠? 결합되어 있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거예요. 동시에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법들을 잘 분리하여 차이점을 드러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느끼는 그것을 지각하고 지각하는 그것을 분별해서 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이걸 또 체험을 해야 돼요. 이거 느낌 이거를 지각을 내가 이렇게 했다. 이건 좋은 것이다. 너무 기쁘다. 근데 그렇게 지각하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서 다음 또 하고 어쩌고 했다고 식하고 연결되는 이게 식이 분별해서 아는 거구나. 이런 과정을 도상훈련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죠? 직접 그 작전을 할 때 군대 용어지만은 도상 이 책 도면 가지고 훈련을 하는 거거든. 그와 비슷하게 이미지네이션을 가지고 자기 속에서 숙달을 시켜야 돼요. 이게 지각 느끼는 그것을 지각하고가 요 순간이구나. 그다음에 지각하는 그것을 분별해서 안다 써놓으신 말씀이 요런 거구나 하고 와닿도록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이런 내용이 있다 하는 거 아시고, 그 밑에 그래서 내가 2-11에 그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해놓은 게 같은 맥락의 경이라서 동그라미 2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눈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난 느낌에 포함된 것이나 지각에 포함된 것이나 형성에 포함된 것이나 식에 포함된 것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네, 이게 나우를 교개한 짧은 경도 있고 상유다도 있고 마치말도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12연계에서 유깁, 촉, 수, 그 다음에 애잖아요. 그럼 유깁, 촉 다음에 수, 느낌만 일어나는가? 이런 의문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그 답이 있잖아요, 그죠? 감각적 촉을 조건으로 해 일어난 느낌, 지각, 형성, 시계, 이 딱 같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위에 동그라미 1하고 2하고 연결이 되어가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는 알고, 유기, 촉, 수뿐이 아니고 수상행식 같이 일어나구나. 그렇지만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수상행식 같이 하나 일어났는데 이래 놓으면은 우리가 MRI 같이 세분화시켜서 답을 못 찾아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씩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이해를 하라고. 사실은 유기, 촉, 감각, 촉 다음에는 색, 수, 상, 행식이 같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색, 수, 상, 행식. 같이 일어난다. 그거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 이게 촉이잖아요. 촉 다음에 이제 수상행, 색수상행식이 같이 일어나. 기분 좋으니까 어때요? 얼굴이 미소가 나오죠. 그죠? 기분 나쁜 마음들은 찌그려. 바로 루파가 작용하는 거예요. 색이. 그 다음에 수, 기분 좋다 나쁘다 올라오죠. 그 다음에 상, 기분 좋은 거는 좋은 것이고 기분이 나쁜 거는 나쁜 것이다. 아침에 내가 그 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분별, 개념을 해가지고 이건 좋은 것, 이건 싫은 것, 이거는 맞는 것, 자기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옳은 것, 이거는 그런 것, 막 이래가지고 같이 일어나요. 또 이건 좋은 거다. 좋은 말 들었으니까 너무 기쁘다. 그 다음에 행은 의도죠. 의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의도인지는 그 사람이 좋은 말을 하니까 나도 거기에 대한 어떤 보답의 말을 해야 되겠다는 의도도 일어나올 수가 있고, 온갖 생각이 올라오는 게 의도다 이거죠. 같이 올라와요. 행, 그 다음에 식이잖아요. 식은 저렇게 내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참 늘 많이 이해해주는 사람인 것 같다. 앞으로 저 사람을 대할 때는 어쩌고 저쩌고, 이제 소위 말해서 완벽한 문장 하나가 나오는 거지. 식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각, 번뇌라고도 할 수 있고, 완성된 생각, 번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야 되겠다. 마무리까지 짓는 생각이죠. 그래서 색, 수, 상, 행, 식이 같이 일어나요. 근데 그걸 내가 지금 분리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색은 이렇고, 수 이렇고, 상, 행, 식. 그러니까 어떤 그 상황이 어떤 대상을 접했을 때 수행의 사띠와 삼파자냐가 이어지는 수행의 연장선상에서는 이 수상행식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관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노력을 한다는 말이 자꾸 연습하는 거거든. 끊임없이 반복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대상을 접했을 때 5가지 감각기관, 내는 15,000까지 해서 대상을 접해가지고 6가지 감각기관이 촉 일어나서 그 다음에 수상행식이 어떻게 일어난다 하는 게 익숙하게 보아졌을 때 뭔가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나오고 어떻게 제어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우리 공방 경에 그런 말이 있었던 오온에 대한 탐욕을 제어하고 제거하는 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렇게 되어 있듯이 제어하는 법을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제어할 수 있다 그죠? 제거도 마찬가지지. 그럼 이렇게 일어난 산야를 어떻게 하면 없애지? 이런 또 의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본인 안에서.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심사숙고하고 사유하고 해야 돼요, 올바른 사유를. 그러다 보면은 뭔가 답이 나와, 자기 속에서. 그 다음에 2-12요, 밑에. 치착과 오치온은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오치온에 대한 열망과 탐욕이 치착이다.
이것도 무슨 말인 거 처음엔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이 말이 저 말인가 뭐. 근데 우리가 12연계에서 한번 봐봐요. 촉, 수 다음에 애죠. 애 다음에 치죠. 그럼 치착하 오치오는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치오는 뭐예요? 수, 촉, 수에 해당하잖아요. 그지? 여기는 가래가 거로는 안 돼 있지만은 가래까지 포함해서 다음 치착으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될 때에 치착과 오치오는 용어상 같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다른 것도 아니다 이거지. 그렇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차이라 할까 그 개념이 오치온에 대한 열망과 탐욕이 치착이다. 이것도 말로만 가지고 이해를 하고 내가 설명만 하고 해서 될 건 아니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의문이 날 때 답을 제공해 주는 경전이에요. 거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